샬롬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위드 알리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테라키스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유다 왕들의 궁전과 거대한 성벽, 성문, 그리고 이방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아바알. 하지만 도시의 대부분은 아직 발굴되지도 않았습니다. 즉, 이곳의 비밀들은 아직 땅 속에 숨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곳에서는 활발한 고고학 발굴이 진행 중이며 이곳의 거대한 역사가 다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발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3,000년이 넘는 세월, 이 지난 후 처음으로 다시 발견된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발견하는 데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이곳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브라질인들과 함께 직접 발굴에 참여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볼게요. 저 뒤쪽에 보이는 저 천막들, 저렇게 펼쳐진 천막들을 볼 수 있어요. 저것들이 각각의 발굴 구역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 유다 왕궁 옆에 있는 구역부터 시작할 거예요. 저와 함께 오세요. 사람들이 이미 저기서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발굴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걸 보는 건 정말 놀라워요. 게다가 여기 브라질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신기하네요. 지금 이 순간 여기 누가 있는지 보세요. 샬롬. 샬롬, 말리나, 발굴 현장에 온 걸 환영해. 장갑 벗고 인사할게. 정말 반가워. 샬롬 여러분. 고고학자 호드리고 실밖에 인사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당신과 모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는 라키스 또는 히브리어로 라리쉬라고 불리는 도시의 발굴 현장입니다. 라키스는 성경 시대의 예루살렘 다음으로 유대 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라키스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로 비유하면 워싱턴, 뉴욕, 브라질리아, 상파울루와 비슷한 관계입니다. 유다의 모든 왕들이 이곳을 거쳤고 풍부한 역사가 있습니다. 발굴은 193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발굴이 항상 계속된 것은 아니었고 중단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요세프 가르핀켈 박사님께서 히브리 대학교 교수이자 우리의 구루로서 발굴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브라질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이곳에서 3년째 발굴 중이고 팀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역과 브라질 사람들이 있는 두 구역을 담당하며 이곳의 브라질인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을 우리는 FF라고 부릅니다. 각 구역에 문자와 숫자를 부여해 어디서 일하는지 지도로 식별할 수 있게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라기스가 아직 대부분 발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역사가 다시 발견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 기원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갖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당신 우리는 모두 브라질 출신이에요. 오늘 세 구역 모두를 둘러보고 발굴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입니다. 당신이 많이 바쁜 건 알지만 함께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기회에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 참여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당신을 위해 장갑을 준비해 드릴게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걸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장갑만 좀 가져올게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여기 일이 꽤 힘든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손수레가 지나가고 흙양동이와 도자기, 고고학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에요. 이게 바로 실제 발굴 현장의 하루예요. 여기 장갑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일할 때 쓰세요. 좋아요. 장갑을 꼈어요. 이제 발굴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진행하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은 우리가 구역이나 작은 사각형 단위로 발굴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시죠? 여기, 저기, 저쪽에 하나씩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고고학 선구자인 군인들에 의해 시작됐어요.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왔고 은퇴한 후에 고고학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대에서는 참호를 파잖아요. 그래서 참호라는 개념에서 사각형 구역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길이 있어서 손수레를 끌고 다닐 수도 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 걸어 다닐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저기까지 길을 따라 갈 수 있어요. 여기는 4개의 구역만 있지만
고고학 발굴 현장에는 수십 개의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이동도 하고 물건이나 양동이 같은 것들도 옮길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정말 힘쓰는 일이 많아요. 맞아요.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볼게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한 도자기들이 있어요. 봐요. 이건 조각이에요. 이건 한 부분이에요. 도자기 바닥이에요. 만져도 돼요. 그럼 이게 오늘 다 발견된 건가요? 모두 오늘 발견된 거예요. 전부 오늘이에요. 여기 도자기가 담긴 양동이 양을 보세요. 왜 중요하냐고요? 이 도자기들이 언제 사용됐는지 날짜를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은 후기 청동기 시대와 중기 청동기 시대의 도자기들이에요. 후기 청동기 시대는 대략 기원전 1500, 1200년을 의미합니다. 즉, 당신이 들고 있는 이 도자기는 적어도 3500년이나 된 거예요. 이걸 상상해 보세요. 이게 3000년 넘게 땅속에 있었고 제가 첫 번째,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두 번째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걸 발견한 고고학자가 첫 번째 사람이지만 저는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도자기를 만져보는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에요. 항아리가 크면 복원할 수 있어요. 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죠. 조각이 너무 많이 나 있으면 우리는 그저 시대를 알기 위해서만 사용해요. 왜냐하면 항아리의 형태를 보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와 똑같아요. 자동차를 보면 브랜드만 보고도 어떤 모델이고 몇 년식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한국 자동차인지 일본 자동차인지 독일 자동차인지 미국 자동차인지 알 수 있잖아요.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누가 무슨 차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검은색이나 은색 차라고만 해요. 하지만 자동차를 정말 좋아하고 잘 아는 사람들은 때로는 차체 앞부분만 봐도 알아차리죠. 그리고 이미 모델이랑 적어도 몇 년대 차인지 바로 알아보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요. 바로 그거죠. 고고학자들은 오랜 연구 덕분에 도자기만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나 굽는 방식, 두께만 봐도 그 사람이 정말로 잘 아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청동기 시대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라고 하면 출애굽기 시대와 족장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후기 청동기는 출애굽기, 중기 청동기는 족장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양이 중요한 걸까요? 왜냐하면 조각 하나만 발견하고 청동기 시대였네 라고 말하는 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조각은 우연히 거기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양을 발견하면 실제로 사용된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대해 곧 설명하니 바로 실습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 우리는 청동기 시대의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큰 마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시대, 우리가 철기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로 유다 왕들의 시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와 히스기야가 살던 시절에 바로 옆에 그들의 궁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들이 여기서 살았던 건 아니고 일종의 공공행정 건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바닥이 있었지만 제거되어 아래에는 청동기 시대에 더 오래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기 벽돌로 된 벽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요? 네, 이 벽돌 벽이 가나안 시대를 대표합니다. 맞아요. 네. 우리는 하초르와 다른 가나안 도시들에서도 벽돌 벽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벽돌 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몇 여기 있는 건 이미 발견된 뼈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 뼈로 이 지역 동물상과 그들이 먹은 동물까지 알 수 있다는 점이죠. 히르벳 케이아파에서는 돼지 뼈가 없었지만 다른 유적지에선 많이 발견됐어요. 히르벳 케이아파 주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맞아요. 여기 도자기가 있고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저기 멋진 도자기도 발굴이 시작됐어요. 그 도자기는 현장에 보관돼요. 모든 것이 사진 찍히고 문서화되며 우리가 꺼내 양동이별로 분리하니까요. 모든 게 잘 라벨링 되어 있죠. 여기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브라질 사람이 맞죠? 그녀도 안내를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 뭐든지 청소하는 건가요? 저는 저쪽 반대편에 있어요.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정말 고마워요. 호두리고. 여러분, 어디를 봐도 고고학 유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도자기 조각이 여기서 분명히 나오고 있죠? 여기에도 있고 바닥에도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꽤 큰 도자기 조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서 모든 걸 아주 세밀하게 작업해야 해요. 다 기록하고 정리하고 모든 걸요. 아주 명확한 방법론이 있어요. 단순히 유물을 찾는 것보다 무엇을 발견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아드리아나가 다음 임무와 이 구역의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데 저를 도와줄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이 벽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밝혀내는 거예요. 우리는 큰 도자기를 발견하기 시작했으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깊이를 낮추지 않을 거예요. 대신 이 벽의 끝까지 같은 높이를 유지할 거예요. 그래야 벽의 범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곡괭이와 괭이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들은 흙을 풀고 있어요. 제 주변에 이 흙은 이미 풀려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삽으로 퍼서 양동이에 담아요. 그리고 우리가 담기 전에 안에 중요한 것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발견한 것 중 하나는 아주 작은 도자기 조각이에요.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작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양동이에 넣어요. 그리고 여기 한 번 더 도자기 조각들은 우리가 양동이에 넣어요. 그리고 여기 봐요.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동물 뼈예요. 보시면 약간 다공성 뼈처럼 보여요. 그리고 동물 뼈도 따로 보관해요. 그래서 이게 동물 뼈를 담는 봉투예요. 나머지는 양동이에 넣고 계속 진행해요. 제 발 아래에는 카나안의 시대의 원래 바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도자기들이 보여요. 여기 정말 많이 쌓여 있는 도자기들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도자기가 너무 많아서 거의 떨어질 정도예요. 그리고 질문은 왜 여기 이렇게 많은 도자기들이 모여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이론은 여기가 옛날 주방 같은 곳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아직 분석 중이며 로드리고 실바 등 고고학자들이 곧 발표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발견된 바닥과 일상적으로 쓰던 많은 그릇들, 그리고 많은 뼈와 동물, 재 등을 보면요. 여기가 주방이었고 음식 준비하던 곳일 수도 있었죠? 정말 그렇네요. 이곳에서 많은 도자기가 나와 놀랍고 우리가 양동이에서 본 도자기 대부분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봐요. 여기 있는 이 모든 도자기들, 이 양동이들 대부분이 전부 도자기인데 이 작은 공간에서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하게 될 일은 이 방향으로 계속 발굴을 진행하면서 여기서 양동이 가득 도자기를 계속 꺼내는 거겠죠? 방대한 고고학 유물입니다. 그리고 3000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땅에서 나오는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일하고 있는 알시마라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여러 번의 카라반에서 이미 알고 지냈어요. 알시마라는 아린과 함께 이스라엘 카라반에도 참여했었죠. 하지만 오늘은 네가 몇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으니까 우리가 뭘 찾았는지 보여줬으면 해. 있잖아. 와. 뼈야. 우리가 아직 어떤 동물의 것인지 모르는 뼈야. 와, 정말 예쁘다. 이거 여기 끈. 그리고 모두 이거 오늘 네가 찾은 거야? 여기 지금 그리고 나도 알아. 오늘 아침에 너도 한 조각을 찾았다는 걸. 소야. 소야, 내가 꼭 보여주고 싶어. 이 손은 아무 손 아니거든. 소야. 그럼 여기서 너한테 돌려줄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알시마라가 이 모든 걸 찾았지만 이 중 아무것도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어디에서 누가 발견했든 모든 고고학 유물은 이스라엘의 소유이기 때문이야. 여기 있는 모든 것은 양동이에 담아 분류 후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에 귀속돼. 그래서 그녀는 영광스럽게도 그녀의 이름이 발견물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이제 소를 보여드릴게요. 따라오세요. 저는 장갑도 벗을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테이블에 도착했거든요. 이곳은 모든 중요한 발견물들이 보관되고 분류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구석에 두세요. 그리고 이 작은 봉지를 보세요. 보세요. 이미 발견된 날짜와 어느 구역에서 발견됐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발견물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이에요. 여기가 눈이고 여기가 소의 뿔이에요. 이것은 가나안 시대의 소머리 일부예요. 그리고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시대에는 이 지역에서 소와 송아지가 숭배되었고 특히 소가 대표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에요. 엘이라는 이름의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바알, 아세라와 같은 범신론의 이방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가나안 시대의 이방 숭배를 위한 제의용 물건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여기 잘 보관해서 연구를 위해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그가 방금 발견한 건 기름 램프예요. 이 램프로 여러 공간을 밝혔어요. 다시 일하려고 제 장갑을 다시 낄게요. 여기 있는 이 흙은 이미 중요한 고고학적 유물들을 다 꺼냈기 때문에 이제 폐기 구역에 버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가봅시다. 지금 모두 아침 식사를 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잠깐 쉬면서 그들과 함께 아침을 즐길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루가 어떤지 직접 볼 거예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요. 자, 가봅시다. 달은 천막에 도착했어요.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첫 번째로 손을 씻어서 우리 몸에 묻은 먼지를 좀 털어내는 거예요. 와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기술자가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침 식사를 즐길 거예요. 아주 이스라엘식 아침 식사예요. 여기는 브라질과 달라요. 여기서는 아침 식사로 샐러드를 먹어요. 여기엔 양배추, 상추, 토마토, 오이, 참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식 아침 식사예요. 우리 이걸 즐기고 이어서 힘든 일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도착했어요. 텔라키스의 끝 절벽이에요. 여기 이 가파른 내리막길을 보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절벽에서 두 번째 고고학 발굴이 시작돼요. 우리가 지금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모티와 카메라맨. 여기에는 단순 발굴보다 더 많은 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포르투갈어로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오늘 여러분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뭐였는지 알고 싶어요.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우린 5분 전에 찾고 읽었어요. 이 둘은 완벽하게 어울려요. 아마 우리가 음식을 드기 위해 사용했던 무언가일 거예요. 이 자국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가운데에 더 어두운 부분이 남는 자국이 없어요. 둘이 완벽하게 맞아요. 여기 보세요. 와우. 이 항아리 손잡이는 몇 년 됐어요? 기원전 1200년경입니다. 이제 완전히 인터뷰 프로그램이 됐네요. 로즈메리는 더 많은 유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걸 발견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저기 있는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아직 벽에서 떼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 가서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먼저 기록해야 하거든요. 그는 여기 있어요. 아직 여기 꽉 잡혀 있어요. 봐요. 여기 잘로의 입이 분명하게 보여요. 이곳의 고고학 발굴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많은 것들을 밝혀주고 또 다른 성경 이야기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여리고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 뒤에 있는 이 벽은 원래의 벽이에요. 여기가 그들이 발굴 중인 집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양의 재가 있어요. 아마도 여기가 집에 부엌 키웠을 거예요. 여기서 요리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항아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요리하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죠. 하지만 질문은 절벽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도시의 끝에 아주 가까이 사는 게요. 한편으로는 여기서 볼 수 있는 멋진 경치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시대에는 멋진 경관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도시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은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시에서 가능한 한 중앙에 그리고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있고 싶었던 거죠. 이 절벽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도 중산층이나 중하층 계급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기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집이 있었죠. 여기는 어떻게 운영돼요? 그들은 이 아래에서 청동기 시대 말기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의 성벽을 발견했어요. 또한 위쪽에는 아마 두 번째 성벽이 있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개의 성벽이 있고 그 성벽들 사이에는 집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 성벽들 사이에 살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도심에 좋은 집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여리고를 떠올리게 해요. 우리가 라합을 기억한다면 라합이 성벽에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녀가 성벽에 살았다고 할 때 그건 문자 그대로 벽 위에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마도 성벽들 사이에 살았다는 의미일 거예요. 여리고에서 고고학 발굴을 했을 때 이런 것도 발견되었나요? 외벽과 내벽이 있고 그 두 벽 사이가 도시에서 더 노출된 부분인데 그곳에는 더 평범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맞아요. 성벽에 살던 가족의 집이었어요. 라합 이후 조금 지난 시기의 집이지만 라합도 비슷한 집에 살았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고고학 발굴 지역에 도착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라기스의 이야기를 기억해 볼게요. 라기스는 전쟁과 정복의 시기에 매우 중요한 배경을 가진 도시였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여호수아와 사사시대를 기억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라기스는 이미 존재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도시는 정복되어야 했어요. 그는 그 도시를 정복해 오랫동안 차지하게 됩니다. 그 도시는 이후 이스라엘 통일왕국에 속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유다 왕국에 속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라기스가 유다 왕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라기스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였으며 르호보암이 요새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전쟁에 대비해 라기스를 방어 거점으로 준비했어요. 예루살렘은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라기스에서 일어난 전쟁과 갈등에 얽힌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우리가 찾으러 온 것, 그리고 이곳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시의 성벽, 성벽들. 바로 이 두 시기의 성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저와 함께 여기로 오세요. 정말 매혹적이에요. 정말 매혹적이에요. 여기에는 여러 시기의 다양한 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에 있는 이것은 가나안 시대의 진흙 벽돌로 만든 성벽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를 보면 여기가 검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섞여 있어요. 이것은 불에 탄 층으로 이 가나안 도시가 불에 타서 파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 도시를 정복하고 불태웠다는 성경의 설명과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며 고고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6번 층이라고 부르는 층일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 시대의 층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큰 성벽이 시작됩니다. 이 성벽은 폭이 5m 나되고 정말로 아주 튼튼하게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은 철기 시대의 것으로 바로 르호보암 시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르호보암이 건설했다고 전해지는 그 성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성경 고고학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더 많이 직접 참여해서 돕기 위해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예수 라키스와 성경 전체 이야기는 다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길 바라며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